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이고요. 어, 벌써 밤이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10월 4일이 됐지만, 일단 10월 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마다 저희가 지금 자바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항해구구 부트캠프를 통해서. 통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맘 맞는 사람 몇몇끼리 만나서 자바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1주차를 했는데, 저번에는 처음이라서 뭐 유튜브를 녹화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서 지금 그냥 기터브에만 남겼거든요. 기터브에 남기니까 그래도 발표하는 건데 그래도 말로 한번 남기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켰고요. 그럼 방금 지금 스터디를 끝내고 다시 한번 유튜브로 찍고자 합니다. 참고 스터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혼자서 남긴 거고 이걸 딱히 참고하진 않았어요. 저희 스터디 할 때. 그래서 아무튼 2주차는 상속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제어자에 관해서 한 거고요. 일단 먼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속. 자바에서의 상속의 특징은 일단 생성자 그리고 초기화 블록은 상속되지 않고요. 그리고 멤버만 상속됩니다. 그리고 단일 상속만 허용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익스텐즈 다음에는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중 상속을 허용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그 안에 뭐 메소드가 AA라는 뭐 메소드가 있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부모 클래스에도 AA라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자손 클래스는 그럼 AA를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떤 부모 건지 몰라가지고 그걸 정할 수 없다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다라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에서는 저희 흔히 사용하는 toString 또는 equals 같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포함 관계를 보면은 저희 상속을 통해서 이게 왜 넣냐면 저희 상속을 하고 있는데 포함 관계를 왜 넣었냐. 상속을 통해서도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함 관계라는 건데 엄청 간단한 겁니다. 그냥 만약에 저희가 흔히 쓰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 서클이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 뭐 x 좌표, y 좌표가 있고 반지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간결하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new를 통해서요. 이게 new라는 게 결국에는 x 좌표랑 y 좌표를 안에다가 포인터라는 클래스에다가 넣었다면은 그냥 일일이 x, y 이렇게 선언 안 하고 그냥 포인트 new를 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간결하게 작성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사용성, 관리수월 모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방금 말한 게 해저 관계였는데 그러면 상속 관계인 이즈 관계를 쓸지 아니 포함 관계인 해저 관계를 쓸지 뭘 써야 될까요? 결국 하는 기능은 똑같거든요. 그 서클 방금 포함 관계에서 보듯이 그냥 new를 통해서 그냥 x, y, r 다 쓸 수 있고 상속 관계를 통해서도 익스텐즈를 통해서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x, y, r 다 쓸 수 있어요. 결국엔 모든 걸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뭘 써야 될까 혼란스럽다면은 일단 이 강의는 저희 자바의 정석 그 남궁성님을 그걸 많이 쓰고 참고 거의 90% 이상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로 해봅시다. 그럼 circle is a point 하면은 이 말이 될까? 아니면 circle has a point 하면 말이 될까? 결국엔 circle has a point가 더 말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를 쓰자, 해저 관계를 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에 관해서는요. 오버라이딩은 이제 조상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 내용 변경하는 것인데 일단 이름이 같아야 되고 매기변수가 같아야 되고 반환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추가 조건이 있는데 이게 까다롭습니다. 좁은 접근 제어자를 조상 클래스의 메서드보다 좁은 범위로 변경 불가하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일단 조상의 메서드가 프로텍티드라면 오버라이딩한 자손 메서드는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 좁은 범위로는 이용 못해요. 이거 왜냐면 제 생각인 건데 이거는 조상 클래스가 만약에 조상 클래스를 참조해서 쓰고 있는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오버라이딩한 애가 얘를 야 그거 아니야 이제 더 좁은 데서만 써야 돼 하면 딴 데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벙 뜨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예외는
조상 클래스의 멤버보다 많이 선언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 만약에 조상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서 이거 IO exception이랑 SQ exception을 트루하고 있다 하면은 상속받은 차일드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exception을 트루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주의할 게 그냥 exception은 모든 예외의 최고 조상이므로 이제 결국엔 그냥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용할 때 주의할 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버로딩은 그냥 이름만 갖고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슈퍼는요. 슈퍼는 조상의 멤버와 자신의 멤버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슈퍼랑 디스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슈퍼는 그냥 조상 멤버를 구분, 디스는 자신의 멤버를 구분할 때 쓴다. 예를 볼까요? 네, 퀴즈인데요. 차례대로 뭐가 출력될까? 차례대로 뭐가? 일단 보면은 메인 메소드 안에서 차일드를 형성했고요. 차일드 객체에서 메소드 함수로 출했습니다. 그럼 차일드를 보면은 차일드는 페런츠를 일단 상속하고 있는데 페런츠 안에 보니까 int x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식에서 int x를 다시 한 번 더 재정의하고 그다음 메소드에서 그 재정의한 x를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럼 뭐가 출력될까? 바로 20, 10, 10이 20, 20, 10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같은 멤버를 다시 정의했다면 재정의한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리고 디스 x나 그냥 x는 똑같은 거고 그리고 그 x가 자손에서 재정의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손에서 출력할 때는 20이 나오고요. 슈퍼는 재정의된 게 아니라 그 원래 거를 출력하기 때문에 10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차일드에서 int x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냐? 이게 없다면은 뭐가 출력될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재정의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원래 게 나오겠죠. 그래서 10, 10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겠죠? 저는 발표 두 번째니까 간단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하고 가로치는 건 생성자를 말하는 건데 핵심 개념을 말하자면은 자손의 멤버와 조상의 멤버가 모두 합쳐진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손 클래스의 멤버가 조상 클래스의 멤버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가 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상 클래스의 멤버들이 먼저 초기화되어야 된다.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로 첫 줄에는 모든 생성자의 첫 줄에는 반드시 자신이 다른 생성자 또는 조상의 생성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조상의 생성자로 추려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해도 어차피 컴파일러가 생성자 첫 줄에 슈퍼를 자동으로 추가해 주긴 합니다. 그 이유가 다시 뭐다? 자손 클래스의 멤버가 조상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성된다고 하니까 그럼 부모 거도 쓸 수가 있는데 부모 거를 쓰려고 하니까 메모리 안 떴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상의 멤버들이 먼저 초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성자 첫 줄에다가 슈퍼를 불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래를 봅시다. 아래를 보면은 또 한 번 더 보면은 메인 함수 안에 포인트 3D를 호출했고요. 포인트 3D를 보니까 포인트 3D는 포인트를 익스텐즈하고 있고 그럼 포인트가 뭐냐 보니까 x, y를 갖고 있죠. 이제 방금 스터디하느라 지금 제가 썼는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이게 없는 상태예요. 이게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는 상태예요. 다시 설명해 보면은 포인트 3D가 포인트를 이제 상속하고 있고요. 그럼 포인트는 이제 x, y를 갖고 있고 이제 생성자 x, y를 갖고 있는 생성자를 만들고 이런 상태죠. 그리고 포인트 3D는 z를 더 추가해서 3D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함수를 포인트 3D를 그러면은 자손 클래스를 생성해 보려고 하니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모든 생성자 안에는 여기에 자동으로 소퍼가 들어가요.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소퍼를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소퍼라는 건 결국엔 이 포인트의 기본 생성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 이렇게 이걸 불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포인트 다른 생성자가 또 이미 존재해요. 이렇게 매개 변수 2개가 들어가는. 그러면은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어 주거든요,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없는 함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게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포인트 하고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 포인트 3D 함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super xy를 통해서 부모의 매개 변수를 먼저 메모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z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자손 클래스가 이 멤버가 조상 클래스 멤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상 클래스 멤버를 먼저 초기화를 해라. 그게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제 상속을 끝났고, 그 다음에는 제어자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접근 제어자의 종류는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등이 있고, 그 외에는 static, final, abstract, native 이런 건 아직 공부 많이 못해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al을 먼저 보자면은, final이 변수 앞에 사용하면은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 메소드 앞에 final이 붙으면 오버라이딩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앞에 final이 붙으면 자신을 확장하는 자손 클래스를 정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다른 클래스의 조상 클래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클래스는. 간단한 종. 그 다음에 그렇다면 생성자를 이용한 파이널 멤버 변수의 초기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특이하고 많이 쓰이는 형태라서 갖고 왔어요. 파이널 변수는 상수니까 보통 선언할 때 초기화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스턴스 변수의 경우에는 꼭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프링에서 DI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각 파이널이 붙은 멤버 변수가 다른 값을 갖도록 매 변수마다 다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 때마다 카인드에 뭘 넣고 너무에도 뭘 넣고 그거에 따라서 이 파이널 멤버 변수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어자입니다. 다시 보면은 프라이빗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디폴트가 붙으면은 같은 패키지 안에서 접근하고, 그럼 프로텍티드면은 같은 패키지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서 되긴 하지만은 이때는 오직 자손 클래스, 상속받은 애들만 접근 가능하고, 퍼블릭은 다 가능하다. 이거 맨날 헷갈려가지고 볼 때마다 헷갈려. 맨날 디폴트가 큰 건가? 프로텍트가 큰 건가?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맨날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면 이 접근 제어자들을 이용해서 하나 싱글톤 패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싱글톤 패턴 중요하죠. 왜냐면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모두 싱글톤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결국엔 키포인트는 생성자 안에다가 프라이빗을 붙이는 건데요. 그럼 프라이빗을 붙이면은 이제 이렇게 new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 싱글톤 앞에 프라이빗이 붙으니까 싱글톤을 부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객체를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변수를 스태틱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get instance라는 함수를 쓸 때마다 그 똑같은 아이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싱글톤 패턴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파이널을 왜 붙였냐. 솔직히 파이널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파이널 안 붙여도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게 싱글톤 패턴은 프라이빗이 붙으면은 어차피 얘는 다른 클래스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상속할 때 말했듯이 생성자가 아니라 다른 자식이 이제 자손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할 때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만 하잖아요. 왜냐면은 조상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멤버 변수들을 쓸 수도 있으니까 먼저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초기화를 시키려고 딱 찍으려고 보니까 이게 프라이빗인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상소를 못 받는데, 파일에 붙이면은 너 시도도 하지 마, 그냥 시도도 하지 못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이 붙은 겁니다. 네, 끝입니다. 15분 동안 했네요. 일부러 빨리 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수고 끝.